안녕하십니까. 쌤TV를 구독해 주시는 여러분, 그리고 쌤TV를 시청해 주시는 애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쌤TV 뱅기나라 이상학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적 여유가 좀 있어 가지고요, 집에서 방송을 하는데 지금 여러 가지로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가 아니라 우연히 집에서 찾다 보니까 저희 아들한테 사줬던 그 애플 아이폰이죠. 아이폰이 공기계가 하나 있어서 지금 그거를 제가 와이파이로만 연결을 해가지고 한번 활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평상시에 하도 이동거리가 많다 보니까 그냥 제가 사용하는 전화기로 이렇게 방송을 하는 중간에 전화가 오면 꼭 끊어집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우연히 또 공기계를 찾아서 지금 제가 그 공기계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요 며칠 방송도 못하고 좀 개인적으로 막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요. 뭐 일도 보고 그리고 여기저기 자료도 좀 찾아보고 하느라고 방송을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며칠 전에 제가 실시간 스트리밍도 한번 해봤는데 이제는 조금 차츰차츰 준비가 돼가는 것 같아요. 뭐 나름대로 지금 썸네일로 또 하나도 만들고 있고,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으니까 곧 재미있는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고 싶어서. 우리나라 지금 다문화 사회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 게 대략 한 25년, 한 30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전에도 있긴 했지만 노태우 정권이 들어서고 그때 러시아와 중국 등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대거 많은 중앙아시아에 계시는 분들, 그리고 중국에 우리 그 동포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하면서 문이 좀 많이 열렸던 것 같습니다.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정말 많았어요. 정말 많았고, 물론 그 문제들이 지금도 아직은 많이 남아 있기는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사라졌어요. 그게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의 의식 수준이 그만큼 많이 성숙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주변에 있는 다문화 가정을 심심찮게 볼 수 있고, 그분들을 단순하게 다문화 가정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이웃으로 생각해 주시고,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일이고, 근데 아직까지도 보면 정원율 익산시장과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막말을 하고 그런 의식 속에 사로잡힌 분들이 아직은 그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만 욕할 건 아니에요. 지폐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저도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다문화 가정 내에서 이 다문화 사회가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더 개선을 해서 진정으로 다문화 가정에 있는 소속돼 있는 사람들이 우리 이웃 사촌으로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몇 가지 문제점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이렇게 방송을 시작을 했습니다.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으면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일단은 문화적 갈등입니다. 서로 다른 세상에서 살던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오고 교육을 받고 다른 언어를 쓰고 또 생활 양식 자체가 전혀 틀리기 때문에 감히 말씀드리건대 다문화 가정을 이루고 있는 분들은 아마도 한국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한국의 그냥 정상적인 부부들보다도 아마 5배 이상, 10배 이상 더 힘들 겁니다.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정말 무던히도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주 여성분들하고 원래 거주하셨던 한국에 거주하시는 분들 사이에 언어, 그리고 그 제도, 가치관, 생활 양식, 이런 것들에서 아주 작은 거에서 오해가 생기고 그 오해가 쌓여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도 갑니다. 실제로 저도 2007년도에 결혼을 했는데 처음 3년은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중국어를 한마디도 못한 상태에서 저희 집사람을 만났고,
살기 위해서 몇 마디 몇 마디 중국어를 하면서, 물론 집사람도 한국어 공부를 하고 그러면서 살아오다 보니까 저희 집안의 문화라든가 아니면은 언어 이런 데서 오는 작은 오해들이 그게 불씨가 돼서 부부싸움을 하게 되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저희는 그때는 물론 부부싸움을 하긴 했습니다. 처음에는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코미디 같은 일도 있었어요.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의 의사소통을 도와주는 유일한 도구는 전자사전이었어요. 그래서 부부싸움하는 동시에 무언가 표현을 해야 될 때는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전자사전을 눌러서 눈앞에 디밀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부부싸움을 했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코미디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부부싸움을 하다가 그 과정이 너무 웃겨서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었고, 뭐 아무튼 처음에는 정말 많이 힘듭니다. 근데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고, 그래서 이주한 여성분들도 한국의 문화, 한국의 언어, 한국의 생활 방식, 한국의 제도를 배워야 되지만 남편분들도 자신의 와이프, 부인의 나라의 문화와 언어, 가치관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가장 공부하기 좋은 방법은 갈 수 있으면 자주 처갓집을 방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뭐 생업전선에 뛰어들다 보면 그럴 여유가 사실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가서 공부할 수 있는 것도 없고, 하지만 제일 좋은 건 그래도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면 서로 어느 정도 뜻은 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사회적, 경제적 갈등이 상당히 좀 심화되어 있었다. 그래서 뭐 지금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대부분 외국인 이주 여성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결혼해서 들어왔을 때 전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어떤 차별, 인권 침해, 일자리를 둘러싼 갈등, 막 이런 것들도 많이 생겨요. 저희 집사람이 한국에 들어와서 얼마 안 있다가 일을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와이프 뜻대로 어떤 의류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서울 독산동에 있는 의류 공장에 취직을 했는데 딱 일주일 일했습니다. 일주일 일하고 제가 나가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그랬냐면 집사람이 나갔다 오면은 너무 속상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똑같이 일당직으로 근무를 하는 한국 아줌마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일들을 자기한테 떠넘기고 그 아줌마는 일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는데 그게 하루 이틀 반복이 되다 보니까 불합리한 점을 저에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일주일을 딱 다니게 하고는 못 다니게 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저희 집사람은 뭐 어디 가서 일하겠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잘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싫어했습니다. 뭐하러 나가서 똑같이 일을 하면서 왜 가슴에 상처를 받고 그런 일을 하냐. 돈 안 벌어도 좋으니까 한국 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문화체험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것들을 좀 배워라. 그래서 그때부터 취업에 대한 얘기는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뭐 집사람이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말리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어쨌거나 저희 집사람이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서 가슴에 상처를 받았었고,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갈등도 또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은 뭐 이제 기업체나 그런 데서 정말 많이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까지도 외노자 그리고 이주 여성 그러면 무시하는 경향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찌 보면은 얼마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을 둘러싸고 찬반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난민들이 들어오면 범죄율이 증가할 것이다라는 확인되지 않은 그런 근거 없는 낭설로 인해서 그 난민 자체를 받아들이는 걸 상당히 거부를 했었죠.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소수 집단화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폭력적으로 변하고, 지금도 사실은 외국인들끼리 모여 있는 범죄 단체도 있어요. 없다고는 말씀 못 드립니다. 뭐 실제로 제가 예전에 자주 갔던 저 안산에 원곡동 있어요. 안산역 앞에 원곡동이라는 데는, 거기는 아예 다문화 거리로 조성이 돼 있어서 중국, 베트남, 캄보디아, 러시아 뭐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일상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녁에 가면 다른 세상이 돼 버리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거기를 가본 지도 좀 오래되기는 했지만 저녁에는 사실은 저도 조금 무서웠었어요. 근데 이제 정말 많이 좋아지고 있죠. 근데 뭐니 뭐니 해도 제일 큰 다문화 사회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제노포비아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외국인 기피증, 외국인 혐오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노라는 뜻은 이방인, 뭐 이방이라는 뜻이고, 그리고 포비아가 혐오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노포비아가 이제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건데, 단지 자기하고 틀리다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그냥 경계를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멸시를 해요. 단지 자기하고 틀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대두되는 게 뭐냐면, 저와 같이 뭐 집사람이 중국일 경우에는 아이들이 거의 뭐 구분이 안 갑니다. 한국 아이들하고 비교했을 때. 근데 그 외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피부색이라든가 생김새가 틀리면 학교에서 차별을 받거나 따돌림을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아직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제노포비아 현상이에요. 하루빨리 이런 현상들이 좀 사라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이기 때문에 기피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고 우리 이웃이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런 갈등들이 사라지고 다 같이 행복하게 한데 어우러져서 살 수 있는 건데, 아직도 이런 제노포비아 현상이 우리 주변에서 상당히 많이 남아 있어요. 저도 뭐 지금도 가끔 가다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하기 때문에 이 문제가 가장 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했을 때 해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인터넷에 뒤져보면은 다문화 사회나 뭐 그런 다문화 문제에 대한 논문들은 정말 많이 나와 있어요. 제가 지금 아마 익산시장 정원율 씨가 그런 막말 발언을 하고 난 이후에 논문을 현재까지 한 3편 정도는 읽어봤습니다. 아직 많이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 3편을 읽어보면서 느꼈던 건 거의 다 비슷비슷한 내용들이고, 근데 그것이 그 논문들이 그냥 논문으로 그쳤다라는 거, 현실에 반영되지 못하고 너무 원칙적인 얘기들을 많이 써놨어요. 다문화 사회 갈등을 해결을 하려면 결국에는 다문화 풍토를 관용으로 베풀어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뭐 도덕적으로 고양된 사회로 유도를 시켜야 된다, 민주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디테일한 부분들이 별로 나와 있는 게 없어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요, 샐러드 볼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그 반대되는 거는 이제 멜팅 폿, 용광로 이론이라는 건데, 이 용광로 이론은 뭐냐면은요, 용광로 이론이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네요 지금. 용광로 이론은 뭐냐면은 그 한 가지,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외국인들을 한 가지 기준으로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한 가지 기준으로. 그게 예전에는 이제 그 어디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었냐면은 호주에서 처음에 시작이 됐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호주도 우리보단 좀 빨랐습니다. 아마 1970년대? 정확히 1973년인가 5년인가 그런데, 호주 같은 경우도 이민자 국가죠. 이민자가 이루어지는 국가인데 약 200여 개 정도, 한 100,
한 90여 개 국가 이민자들이 살고 있고 상당히 많아요. 거의 우리나라에 있는 이민자 수하고 아마 비슷하다고 볼 겁니다. 한 700만, 600, 700만 명 정도 되는데 그래서 예전에는 한 가지 기준을 놔두고 그렇게 수없이 많은 다민족 국가 사람들을 그 기준에 맞게 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예. 그래서 그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샐러드볼이라는 건데, 샐러드볼 이론은 뭐냐면 우리가 먹는 샐러드 있죠. 샐러드를 무칠 때 쓰는 그 그릇, 예, 볼이라고 그러죠. 딱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샐러드는 여러 가지 채소가 한데 어우러져서 맛있는 맛을 내는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샐러드를 구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 가지 기준을 놓는 것이 아니라 그 여러 가지 다민족들을 한데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자 라고 해서 태동된 게 샐러드볼 이론인데, 텔레비전하고 라디오 채널도 호주 같은 경우는 68개 정도 되는 언어, 그러니까 각국의 언어로 뉴스, 영화, 다큐멘터리, 하다못해 우리나라에 있는 드라마 이런 것들도 다, 예, 방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각각의 구성원들이 호주라는 하나의 사회 속에서 한데 어우러져서 살아갈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 준 것이 샐러드볼 이론이에요. 우리나라에도 물론 지금 그렇게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거의 멜팅포트, 그러니까 용광로 이론에 가까워요. 어떤 한 가지의 기준을 놔두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게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되는 문제들이 점점 불거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원율 익산시장 같은 그런 막말을 하는 그런 못된 인간도 나오는 거고요. 그리고 자기 와이프를 그렇게 무자비한 폭력으로 폭행을 행사하는 아주 나쁜 놈도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사실은 역대 계속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우고 자랐던 것이 뭡니까? 우리는 백이민족이고 단일민족이다. 진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배워왔을까요? 역사를 조금만 공부해보면 분명히 유추하고 알 수 있는 건데, 이제는 우리나라도 진짜 제대로 다문화 사회를 함양을 시켜야 돼요. 샐러드볼 이론처럼 다양한 국적에 있는 사람들이 한데 어우러져서 우리에게 아주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샐러드처럼 한데 어우러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여건을 조성을 시켜줘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가만 보면은 차별이 좀 심합니다. 같은 다문화라고 할지라도. 저는 사실 계속 이 다문화라는 단어를 쓰고는 있지만 그 단어를 쓰고 싶지는 않은데 어쩔 수 없으니까 쓰는데요. 우리보다 선진국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우리보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조금 낙후되어 있는 나라 사람들하고 차별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아주 특출한 경우, 그 한현민인가요? 모델 있죠? 지금 20살인가 이제 19살인가 된, 그렇게 아주 특출난 경우, 그런 경우가 아니면은 거의 인정을 안 해요. 그나마 약간 화이트 계열, 그러니까 백인 계열이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전소민이라든가 그런 연예인들도 있죠. 단순하게 TV에서는 그런 사람들만 내세우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솔직히 흥미거리가 돼요. 그리고 같은 외국어를 쓰는데 중국어를 쓰는 사람과 영어를 쓰는 사람 확연하게 비교가 됩니다. 영어를 쓰는 우리보다 후진국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영어를 쓰면은 상당히 호감을 갖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닌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을 만나면 좀 뭐라 그럴까요? 무시하는 듯한 그런 눈치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는 문화 사대주의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그런 것들을 좀 빨리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어려서부터 윤리교육이고 그 윤리교육 안에
다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교육을 좀 강화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서로가 그들의 문화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그런 교육 시스템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동안에 뭐 법률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많이 변했고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라든가 그런 법률 지원 법률도 있기 때문에 많이 향상이 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인식들이 널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조금 안 좋은 인식들이 아직까지는 널리 분포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다문화 가족들도 스스로 이런 문제점들이 뭔지를 찾아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하고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위치, 우리의 입장을 대변을 하고 개선을 시키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누차 강조하지만 아빠들의 힘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제가 요즘에 전국의 다문화 가정의 아빠들을 모으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래도 지금 한 7, 8분 정도가 전국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저한테는 그분들이 정말 큰 힘이고요. 앞으로도 저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런 문제점들이나 개선 방향 그리고 또 사건 사고가 있으면 사건 사고 그 외에 또 행복한 뉴스, 행복한 소식이 있으면 그것도 전해드릴 거고요. 차츰차츰 제 본래 제가 방송을 하고자 했던 그런 컨텐츠로 방향을 또 전환을 하기도 할 겁니다. 그 안에 물론 다 포함은 돼 있어요. 다문화도 포함되어 있고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주업인 안전 쪽 그리고 또 여행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행복함 그리고 제 여행 추억들 그리고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그런 안전에 대한 재해 요인들 뭐 그런 것들도 한번 같이 찾아 나가 보면서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송을 좀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짧게 우리가 지금 현재 처해 있는 다문화 사회에 대한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나열을 했는데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을 하고 우리가 한데 어우러져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것만이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우리 자국민, 한국인들 그리고 또 이주해온 이주 여성분들, 외국인 노동자분들 그렇게 구분 지을 게 아니라 그냥 다 하나같이 우리 이웃사촌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그분들에게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또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계시면 쌤TV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 남편분들이 보시고 남편분들이 많이 동참하실 수 있도록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불금입니다. 저는 불금인데 지금 방송 녹화 끝내놓고 잠시 후에는 또 나가서 또 다른 약속이 있어서 미팅을 좀 갔다 와야 되고요. 요즘에 좀 피곤했는지 제가 이렇게 막 얼굴에 뭐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이거 참 가뜩이나 피부 안 좋은데 더 나와가지고요. 신경이 쓰이는데 그래도 집에 있는 것보다는 밖에 나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훨씬 낫죠. 좀 피곤하더라도. 여러분들은 불같은 금요일을 보내시고요. 저는 가족이 없어서요. 그래서 일하면서 그렇게 금요일을 불태우겠습니다. 다시 방송에서 만나는 그날까지 여러분 안녕. 그리고 아시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